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기능의학의 선구자 마크 하이먼 박사의 뇌질환 완치혁명을 담은 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를 소개합니다.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는 정말 중요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하이먼 박사는 질병과 인체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시스템 기능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의사입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연구 끝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고장난 뇌를 치료하는데 왜 듣지도 않는 약물에만 의존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영양을 보충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독소를 해독하라. 뇌는 스스로 치료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장난 뇌 치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열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라. 두 번째,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다. 세 번째, 몸속 염증을 제거하라. 네 번째, 제대로 소화시켜라. 다섯 번째, 몸속 독소를 해독하라. 여섯 번째,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라. 일곱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마음의 병, 원인은 몸에 있다.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혹시 이 책의 목차를 보고 의아해하지 않았는가? 뇌와 정신건강에 관한 책임에도 우울증, 불안, ADHD,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질병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영양, 호르몬, 염증, 소화, 해독, 에너지, 마음의 안정 같은 내용만 잔뜩 있으니 말이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이름들이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니 하는 뇌와 정신의 건강을 다루는 유용한 방법이라면 나는 그에 관한 책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 나는 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려고 한다. 우울증, 불안, 치매, 자폐증, ADHD 등 현대에 만연한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증상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이고 공통된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존의 질병 모델을 더는 적절한 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정신질환 혹은 뇌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이 정말로 알아야 할 원인과 치료법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독자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학이 이뤄온 커다란 발전도 함께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그 변화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마크 하이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슬픔에 빠지고 무기력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장애 혹은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은 내 몸이 중독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각종 염증을 일으키며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데다 장이 엉망이며 호르몬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내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나는 이렇게 고장난 신체 시스템을 복구하고 내 몸을 치유하는 법을 알게 된 다음에야 정상적인 뇌를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 해법을 이 책에서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울트라 마인드 솔루션이다. 당신의 고장난 뇌를 고치기 위해서는 건강에 관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고방식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 그리고 신체의 핵심 계통들은 하나의 정교한 교양학처럼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들이다. 우리 몸의 각 부분과 개인의 독특한 유전자 코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먹는 음식을 포함하여 상호작용하여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건강할 것인지 혹은 아플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몸, 마음은 단일한 그리고 역동적인 쌍방향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 또한 몸에 영향을 미친다. 몸을 치유하는 것이 곧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몸을 바로잡아야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우리의 사고와 믿음, 태도와 정신적 외상, 독특한 인생 경험들은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요인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질병의 95%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생각이 곧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몸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심신의학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 영역에서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심신의학은 하버드나 스탠퍼드 같은 유명 의과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의사는 심신의학의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상 심리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 신체 질환이 있다느니 신체화 한다느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드름을 피운다. 이 말인즉 신체 증상의 원인이 모두 환자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몸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신체 정신의학이 좀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몸은 우리 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몸의 영양 상태나 호르몬 불균형, 음식 알레르기, 독소, 그리고 소화, 면역, 신진대사의 불균형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 주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굳이 이러한 몸과 마음의 연결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몸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잠시 생각해 본 다음 더 심각한 상황에까지 유추하여 적용해 보자.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경과민일 때 혹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공황 발작을 일으키려 할 때 콜라 한 캔이나 머핀 한 조각을 먹었더니 즉시 증상이 호전된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때 왜 불안해했던 걸까? 바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체내 혈당량이 급감하면 우리 몸은
크게 해롭지 않은 자극에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식사를 많이 한 다음 정신이 몽롱한 적은 없었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을 때 장시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났더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된 경험은 없었는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바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관련 물질들을 운동을 함으로써 태워 없앴기 때문이다. 잠을 푹 자지 못한 경우 다음날 쉽게 화를 내게 되지 않는가? 이와 반대로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날 기분이 더 좋고 일도 더 잘 풀리지 않던가? 독감에 걸렸을 때 책을 읽는 등 집중력을 요하는 일은 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느끼진 않았는가? 고열 때문에 환각에 빠지거나 헛소리를 한 적은?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몸, 마음 연관의 아주 흔한 사례들이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연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당신은 월경 전 기분 변화가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겨울철 우울증의 주된 원인은 비타민 D의 부족이라는 것은? 또한 일상적으로 겪는 우울한 기분이 당신이 평생에 걸쳐 먹은 수백 개의 참치 샌드위치로 인한 수은 중독의 결과라는 것은? 게다가 당신의 강박장애가 박테리아 감염 때문이라고 한다면 몸과 마음의 이런 상호작용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컨대 우울증, 불안, 불면증, 주의력 결핍장애, 강박장애 등인데 이것들을 다 합쳐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는 수백 가지 정신질환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된 원인이 사실 각종 신체 기능의 부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자. 흥미롭게도 신체의 문제 때문에 뇌의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전통의학은 그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치료까지 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간성뇌증이나 일시적 정신착란이 생길 경우 항정신병 약이 아니라 항생제를 사용하여 장내 박테리아를 청소한다. 그것은 장내 박테리아가 뇌를 파괴하는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정신착란을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베르니케 뇌병증은 환자에게 비타민을 투여해 치료한다. 환자가 불안전한 식사를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비타민 B1 혹은 티아민의 결핍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강박증, 즉 PANDAS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연쇄상구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쓰인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대개 이 외의 정신질환에서는 그 원인이 장 기능이나 면역계의 불균형, 신체 해독 기능의 이상, 기타 신체 주요 계통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이유가 의사들이 자기가 믿는 대로만 보려 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우리의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이것이 정신질환과 뇌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에서 갖는 의미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머지않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원인과 치료법이 제시될 것이다. 식단과 영양, 24시간 생체 리듬과 수면 패턴에 변화를 주라. 운동과 여가를 위한 시간을 늘리고 몸속 독소를 제거하라.
사용하는 약물을 바꾸고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며 소화관의 불균형 상태를 고치라.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키우고 음식 알레르기를 치료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분과 뇌 기능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을 생각해보자. 평생 계속되어 온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자폐증 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노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기존 의학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의학 논문에서 자폐증과 치매, 평생의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는 경우를 보기란 드문 일이다. 그러나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들이 기존의 정상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여 극적으로 치료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이들 질환이 치료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실 기존의 치료법을 통해서도 증상이 일부 완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치료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의사들은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면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정신의학이나 신경학은 우울증이나 불안,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같은 정신과 신경과적 질환들을 식단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신병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신체 계통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면 뇌가 작동하는 전체 몸, 마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들이 기존의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제약회사들이다. 제약회사들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자금을 대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대치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뒤로 숨기며 의학 교육을 통제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들을 이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다른 요인으로는 우리의 의료제도와 의료비 환불 시스템이 기존의 낡은 질병 모델과 의료 분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포기하면 기존 병원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의학 교육도 의사들을 과별로 훈련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시스템이 각기 별개로 작동한다는 환상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몸의 부위별로 의사가 존재하며 우리 몸이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 설령 임상에서 기존 세계관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나 기적을 목격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적 호전이라는 말로 간단히 배격된다. 그 결과를 실제 임상에 통합하기란 매우 어렵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되는 것이다. 이는 14세기 유럽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다. 지구는 평평해 보였으므로 평평해야만 했다. 더욱이 오늘날의 의사들은 매우 분명히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최근 울트라마인드 솔루션으로 자폐증에서 회복한 어느 소년의 사례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다. 소년의 비정상적이었던 증상과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이의 뇌와 행동이 안정되었으며 자폐증 진단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상세히 작성해 제시했다. 그러나 참석한 소아과 의사들은 이 회복 사례를 자연 호전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렸다. 참석한 의사 중 내 작업에 대해 알고 있던 의사 하나가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다. 하이먼 박사의 연구가 지닌 유일한 문제점은 박사가 제시한 많은 사례가 모두 자연 호전이라는 거죠.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의사가 이런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 기이한 사실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행동과 기분, 정신 기능이 신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관한 최근의 발견은 21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진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발견이 축적되어 생각과 느낌, 삶의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뇌를 형성하고 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분, 행동, 주의 및 기억 문제라는 유행병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고장난 뇌, 그러니까 정신질환 및 뇌질환을 치료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첨단 과학과 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고전적인 정신의학과 신경학 그리고 이들 분야가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기존 의학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지만 뇌는 결코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장난 뇌라는 유행병에 대한 해답은 약물에 있지 않다. 약물은 정신에 더 큰 영향을 줄 따름이다. 뇌 고장은 현재 그 진정한 원인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진정한 원인이란 우리의 전체 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뇌의 문제 혹은 뇌의 질환들은 대개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 오는 문제들이다. 그러니 그에 대한 치료 역시 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우리 뇌의 기능과 마음, 기분, 행동들이 우리 몸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장애, 정신병, 주의력 결핍 장애, 자폐증,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같은 현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뇌 고장의 치료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당신은 이런 질병들 중 어느 것도 겪고 있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뇌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더 깨어있고 집중력이 있으며 더 행복하고 활기찬 삶, 스트레스 없이 뛰어난 정신 기능을 발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활기 있고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울트라 웰리스의 상태로 그 열쇠는 몸과 마음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통해 당신은 삶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경험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클레이튼, 몸, 마음, 영양 사례. 어느 전문직 여성이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나를 찾아왔다. 한쪽 손으로는 12살 난 아들 클레이튼의 손을 잡고 있었다. 클레이튼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분열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다른 ADHD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글씨는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수학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신체적으로 그는 천식 진단을 받았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부비동 출혈, 후비루, 인후염, 습진, 메스꺼움, 복통, 설사, 두통, 항문 가려움증, 구내염, 근육통, 근육경련, 소리와 냄새에 대한 과민증, 재채기,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잦은 염증 등으로 고생했다. 잠도 잘 자지 못했으며 수면 도중 호흡 곤란 증세도 보였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 탄수화물 탐닉 증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 클레이튼은 이처럼 다양한 신체 증상에 대해 5명의 의사가 처방한 7가지 약으로 치료 중이었다. 의사들은 ADHD에 리탈린을 처방했고 그 밖에도 알레르기 약을 비롯하여 천식과 두드러기에는 흡입용 마스크를, 위장 문제에는 위산 억제제를, 두통에는 진통제를 처방했다. 12살짜리 아이에게는 지나친 약물 남용이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다. 몸을 부위별로 나눠 각 부위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식이다. 그와 가족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지를 상상해보라. 더 나쁜 것은 그럼에도 클레이튼의 신체, 정신, 행동상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의 신체적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신체적 문제는 그들이 내리는 정신적 진단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신체적 질병들이야말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으로 고장난 뇌 기능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환자들이 받는 처방전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예컨대 클레이튼처럼 정신적, 행동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리탈린, 콘서타, 아데랄 같은 ADHD 치료제 외에도 리스페탈 같은 항정신병약, 트리랩탈 같은 항경련제,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까지 복용한다. 하지만 이 약들의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지역학교 간호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녀가 복도에 놓인 커다란 상자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빈 약병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 중 63%가 각종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한 일은 환자들의 증상을 개별 진단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울트라 웰리스의 7가지 열쇠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식에 따라 증상들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환자들을 울트라 마인드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클레이튼의 울트라 마인드 솔루션. 문제를 파고들자 우리는 클레이튼의 증상에 대해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울트라 웰리스의 7가지 열쇠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불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울트라 마인드 솔루션의 핵심이다. 여기에 우리가 발견하고 실행한 것을 제시한다. 클레이튼의 이야기는 뇌 고장이라는 우리 시대의 유행병으로 인한 좌절과 회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클레이튼의 사례에서 영향을 받았던 핵심 열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영양 부족. 대부분의 아이처럼 그리고 특히 ADHD나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처럼 클레이튼은 인스턴트 식품을 달고 살았다. 클레이튼이 주로 먹는 음식은 트랜스지방, 식품 첨가물, 그리고 탄수화물과 정제당을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 혈액검사 결과 주요 지방과 비타민, 항산화제, 각종 미네랄 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메가3 지방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으며 트립토판과 비타민 B6, A, D, 그리고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아연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섭취량이 매우 부족했다. 오메가3 지방 EPA, DHA는 뇌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방산이다. 사실 뇌의 60%는 DH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방의 부족은 습진이나 면역 결핍뿐 아니라 ADHD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트립토판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뇌 속의 세로토닌과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데는 비타민 B6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클레이튼의 불안정한 기분과 수면장애 ADHD는 비타민 B6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클레이튼의 처방약 중 일부는 오히려 비타민 B6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의 팔 뒤쪽에는 각막 비우증이라고 불리는 혹이 나 있었는데 그 원인은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의 부족이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부족이 면역력 저하로 나타났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같은 다른 비타민의 부족은 클레이튼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반면 채소나 통곡물이 풍부한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연의 부족은 면역력과 중금속 해독력의 저하 그리고 ADHD와 관련이 있었으며 잦은 염증과 습진, 알레르기, 과잉행동 증상에도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은 두통과 불안, 불면증, 근육경련, 통증, 소리에 대한 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들은 다원적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모든 영양 부족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양 부족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겹쳐서 영향을 미친다. 면역 및 염증의 불균형. 클레이튼은 조제 분유에 대한 과민증과 기저귀로 인한 피부염 병력이 있었고 천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부비강염, 피부 가려움증, 구내염, 귀의 잦은 염증 등을 앓고 있었다. 모두 면역 및 염증 불균형의 분명한 증거들이다. 이것들은 별개의 증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면역 시스템이 음식이나 환경적 알레르겐, 곰팡이, 독소, 경미한 만성 감염 혹은 이것들의 조합 중에서 하나 이상의 촉발 요인에 의해 교란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면역 글로불린 음식 민감도라는 음식 알레르기 검사 결과 클레이튼의 면역계는 특히 글루텐을 시작으로 유제품, 땅콩, 효모, 감귤 등 18가지 음식에 반응했다. 글루텐은 뇌와 기타 여러 신체계의 염증을 일으키는 저등급의 만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구내염은 소화 지방변증 혹은 글루텐 과민증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단서일 뿐이었다. 실제로 클레이튼의 몸에서 항글레아딘 항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면역체계 교란이 일어난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은 글루텐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소화와 해독의 기능 이상, 메스꺼움, 설사, 복통, 항문 가려움증, 민감성 위는 클레이튼의 소화 불균형을 말해주는 분명한 증상들이었다. 염증의 항생제를 자주 사용한 탓에 효모의 과다 증식이 일어나 장내 세균이 증식했다. 이 때문에 장누수가 생겼으며 이는 곧 음식 알레르기, 시스템 알레르기, 그리고 염증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우리는 클레이튼의 면역계가 왜 그토록 자주 염증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금속 중독은 해독 능력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검사 결과 클레이튼은 수은과 납 중독이 심한 상태였다. 노출된 정도는 다른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양학적, 유전적으로 체내 중금속을 제거하지 못하고 체내 조직에 쌓아두고 있었다. 수은은 다양한 위장 문제, 자가 면역 및 인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1989년에서 2001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수은에 노출된 적이 있다. 당시 예방접종 백신 안에 티메로살이라는 형태로 수은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은원으로는 석탄을 태우는 산업 플랜트, 대형 육식성 생선, 민물고기, 은으로 된 치아 충전재 등이 있다. 납 중독은 아동의 인지 및 행동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 새로운 연구에서 납 중독과 환경 독소가 ADHD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클레이튼은 평소 납으로 코팅된 중국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뿐 아니라 납에 오염된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니는 실내 바닥에서 놀았다. 클레이튼은 자연스럽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클레이튼은 실내의 검은 곰팡이나 식품 첨가물 같은 환경적 독소에도 영향을 받았다. 검사 결과를 볼 때 클레이튼은 리탈린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님이 확실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몸의 7대 기본계를 교란시키는 음식과 환경의 오염물질에 있었다. 치료.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더한다. 클레이튼의 ADHD, 비정상적인 글쓰기, 두드러기, 천식, 복통을 일으킨 것은 단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체내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의 총합이 그의 독특한 유전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비정상적 뇌 기능과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치료는 아주 간단했다. 그의 체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원인, 영양 결핍, 음식 독소, 음식 알레르겐, 글루텐, 환경 독소, 식품 첨가물, 효모 과다 증식을 찾아내 조치하고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결핍된 영양소,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지방, 비타민 B6,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건강에 좋은 장 박테리아, 화이브 수상기 트립토판 등을 보충하자 건강과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식품 첨가물이나 설탕,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그리고 클레이튼에게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음식들을 뺀 자연식품 식단을 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울트라마인드 솔루션의 토대가 되는 식단이다. 그런 다음 항진균성 약물로 수년간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생긴 저등급 호모균 문제를 해결했다. 납과 수은 중독은 미 식품의약국이 공인한 DMSA라는 아동 중금속 치료제를 해결했다. 이 치료는 클레이튼의 위장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된 다음 시행했다. 이 과정은 체내 중금속을 적절히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내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첫 단계는 체내의 나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만약 발바닥에 여러 개의 압정이 꽂혀 있다면 모두 제거해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만 제거해서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란 특정 비타민과 영양소 등 건강에 필요한 기타 성분들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고장난 뇌를 고치다. 클레이튼과 어머니는 변화에 적극적이었다. 2개월 후 추가 방문에서 클레이튼은 리칼린과 항히스타민제,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흡입기, 타이레놀, 에드빌 등 모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클레이튼의 기분과 행동은 12살 나이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주의력도 향상되었고 집과 학교에서의 폭력성도 사라졌으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도 완전히 사라졌다.
클레이튼은 처음으로 온갖 만성 증상에서 해방되었다. 두드러기, 천식, 만성 콧물, 항문 가려움증, 복통, 메스꺼움, 설사, 두통, 근육 경련, 소음에 대한 예민함 등이 모두 사라졌다. 완전히 말이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있게 되었다. 학교 성적도 향상되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놀게 되었다. 클레이튼에게는 신경과적 혹은 정신과적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다. 영양 불균형, 중독, 면역과 신경 전달 물질 및 소화 기능의 이상으로 생긴 뇌 고장이 원인이었다.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자 클레이튼의 신체 증상은 모두 사라졌다. 신체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할 때 어떤 부분은 주관적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객관적 발견을 제시하겠다. 바로 클레이튼의 쓰기장애가 2달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울트라마인드 솔루션 전과 후 클레이튼의 글씨를 비교한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라. 이 객관적 자료가 이 방식의 효과성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리고 몸이 마음과 뇌에 대해 갖는 강력한 효과를 증명해 줄 것이다. 오늘 아침 클레이튼의 학교에서 선생님, 상담지도사, 학부모, 그리고 교장 선생님까지 참여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클레이튼으로 따지면 ADHD를 앓고 있는 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클레이튼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늘이 가장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낀 날이었어요. 학기 초부터 반년 동안 클레이튼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양호실에 가곤 했지만 3월 이후로는 양호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학교 심리상담 선생님도 클레이튼의 사교성이 나이에 맞게 잘 발달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클레이튼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 식이 조절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모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치료 후 클레이튼의 엄마에게서 받은 이메일이다. 클레이튼의 사례는 유별난 것이 아니라 기능의학에 기초한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이 사례는 뇌와 정신질환이라는 유행병에 이 치료법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연구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기존 모델만 고수하고 있다. 몸을 치료하자 뇌가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더는 우연한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이제 이 과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기능의학적 접근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고자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당신은 의료 간행과 과학계가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 사실을 수용하는 데 걸릴 2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근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건강의 균형과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클레이튼이 지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들려주려 한다. 이 방식을 당신의 골칫거리인 고장난 뇌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